네, 골목길 바텐더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일단락 되고 이제 자유다라고 했는데 그 가차샵이었던 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분이 이제 그 A라는 사장님, 이제 저랑 친한 사장님 가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친한 사장님에 대한 스토리를 정확히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사장님이 얘기를 듣고 금액을 좀 깎아줄 수 있냐라고 제 얘기를 좀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개빡치는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한 사장님 입장에서 혼자 안 되니까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업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깔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류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여기서 잠깐 좀 지루한 피규어 짤막상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기본적인 반품 피규어가 도매가가 17,000원이고요. 저기 막 샵 같은 데서 판매가 되는 가격이 2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가는 밴드에서는 진짜 좋은 뭐 그런 거 아니고선 피규어가 새 거인데도 불구하고 8,000원을 거래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한탄을 하면서 야씨 반프 0.8 시대가 열렸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개봉 새 거일 경우에도. 근데 제가 갔는데 다 개봉이에요. 전부 다 수십 개 수백 개의 피규어가 다 개봉이에요. 진짜 여기 밴드 회원분이 진짜 저한테 이제 물건 사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진짜 어떤 건 막 때도 타 있어요. 근데 그걸 비닐 포장해놨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미개봉으로 보죠. 누가 개봉으로 봅니까? 나중에는 그걸 다 까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눈대중으로 본다고 이렇게 확인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떨이로 처리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가 떨이로 그냥 처리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단돈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피규어가 박스도 없고 개봉이고 먼지가 묻었어요. 근데 그 먼지가 털면 없어지는 먼지가 아니라 붙은 먼지들, 그런 애들이 널렸어요. 어떤 건 부품도 없고 파츠도 없어요. 그런 거를 누가 삽니까? 제값 주고. 근데 그거들을 개당 15,000원씩 매겼대요, 자기는. 근데 그 불리한 얘기는 오래 끌지 않고, 이제 제가 가격을 모르는 애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는 일본 가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저한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친한 사장님도 계시고 그분의 지인이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화는 못 내게, 싸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또 이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이걸 왜 그 정도의 가격에 파니까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오죠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시세에서는 그게 그렇대요. 근데 일본 시세를 따지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는 한국인데, 그죠? 여기서 곱창이 잘 나간다고 해서 미국에서 곱창이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기서 치킨이 잘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서 치킨이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 시세에 맞추면은 제 가게는 일본 시세로 술을 들여와야 되지 않나요? 일본 술 되게 싸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제가 그만 듣고 있었는데, 그 친한 사장님이 그러면은 그 일본에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팔 수도 없대요. 아는 지인이 일본에 있어야지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렇게 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제 위주로 유리하게 절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한테 한 말이, 돈에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정말 돈에 관심이 없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좀 멘탈이 털려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박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고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싸울까봐도 못하겠고, 저도 화가 날까도 못하겠고, 앞에 사장님 계셔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 가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를 시키고 또 택배 싸고 있죠. 마지막 택배 이렇게 싸고 있는데 사장님이 내려오셨어요. 되게 저한테 죄송해 하시고, 그걸 잘 해결돼서 그분이 뭐 100만원 정도 가량을 깎아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말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어요. 괜히 제가 마음 쓰일까봐 좀 그렇게 말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뭐 정말 내려갔다면 다행인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분이 한 번 더 해코지 하면은 싸우지 마시고 금액을 다 지불하고 제가 그 나머지 금액만큼 다 팔아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친한 친구라면 정말 친구로서 그렇게 꼭 말씀을 해주시고, 진짜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게 손님엔 이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얘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대로 칵테일 바 또는 창업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골목길 바텐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